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꼬리를 물었던 곡이 레스터 영이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와 함께 연주했던 Almost Like Being in Love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이 이제 1947년도에 만든 곡이더라고요. 작곡가 프레드릭 로우하고 작사가 알란 제이 러너가 47년도 뮤지컬 브리가드운이라는 뮤지컬을 위해서 만든 곡인데요. 그 해에 47년도에 웬만한 노래는 다 부르셨던 프랭크 시나트라 선생이 불러서 히트를 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화 돼서 52년도에 레스터 영 선생이 연주를 했던 버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중간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모든 음악이 나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 같아. 맹세 정말인지 거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사랑에 처음 빠지면 흔한 말 있잖아요. 모든 유행가 가사가 내 얘기 같다고. 그런 그렇지. 공감을, 그러니까 뭐 동서양을 떠나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그런 가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레스터 영 선생은 이 곡을 해석을 되게 수줍음 많은 청년이 자기 마음을 드러내듯이 이렇게 연주를 하셔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주였는데 이 Almost Like Being in Love를 굉장히 세련되게 현대에 와서 해석한 버전이 연주곡 버전이 또 하나 있어서 피아노 버전인데요. 그 버전을 60번째 꽃곰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의 Seymour Reads the Constitution이라는 앨범에서 2018년도 앨범인데요. 거기서 Almost Like Being in Love. Seymour Reads the Constitution. Seymour가 헌법을 읽는다. 굉장히 난데없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느 날 브래드 멜다우가 꿈을 꿨는데 배우 필립 시머 호프만이 있어요. 굉장히 연기파 배우인데 지금 이제 사망하셔서 고인이 됐는데 이 필립 시머 호프만이 브래드 멜다우 꿈에 나타나서 헌법을 읽어줬대요. 그런 황당한 꿈을 꿨는데 일어났는데 브래드 멜다우가 어떤 멜로디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걸 기보를 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되고 Almost Like Being in Love는 그 다음 곡인데요. 사랑 얘기를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가 연주를 해내는데 아주 그 속도감 있는 발라드로. 그러니까 이 트리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브래드 멜다우가 처음부터 트리오 연주를 계속 해왔는데 이 이제 베이시스트가 중요해요. 레리 그레나디어라는 베이시스트와 여기서 연주를 하는데 이 레리 그레나디어는 1994년부터 이 2018년이면 24년을 계속 함께 하고 있는 베이시스트고요. 드러머는 제프 발라드라는 드러머인데 이분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3, 14년째 연주를 하는, 그러니까 이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 2018년에 이 트리오는 24년, 13년을 함께 해오는 그런 완전히 이 호흡 면에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트리오인데요. 이들이 해석하는 Almost Like Being in Love는 52년도에 레스터 영 선생이 했던 해석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레스터 영 선생이 연주하는 Almost Like Being in Love는 세상 모든 음악이 나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 같아 하는 그 수줍은 청년의 해석이었다면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가 연주하는 Almost Like Being in Love는 굉장히 속도감 있고 굉장히 세련되게 그러면서 각 파트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완벽한 합을 이루는 아주 단단한, 그래서 발라드 같지 않는 느낌도 있는데 이 브래드 멜다우 피아노가 되게 인상적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푸는데도 그 서정성은 남아있는. 그래서 브래드 멜다우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팬들을 거느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조감독 시절에 90년대 중반에 봤던 광고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우성 씨가 메인 모델이었던 초콜릿 광고인데 립의 초콜릿이라고. 정우성이 압구정동을 막 계속 뛰어요. White Shade of Pale 음악이 나오면서 막 뛰는데 그걸 막 조각조각 보여주다가 맨 마지막에 정우성이 탁 서서 카메라가 싹 도는데 그때 카피가 그녀가 내 사랑을 받아들였다. 미칠 것 같은 이 느낌.
뭐 이런 립의 초콜릿 뭐 이런 광고였는데 그 광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곡을 레스터 형처럼 굉장히 수줍고 고즈넉하게 푸는 방법도 있고 2018년 정도에 오니까 제 동갑내기 브래드 멜다운은 굉장히 속도감 있고 되게 지적이고 깔끔하게 하는데 그 광고에서 봤던 막 좋아서 뛰는 그 마음이랑 이 브래드 멜다운 트리오의 어떤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이랑 일맥상통해서 같은 곡을 이렇게 여러 느낌으로 푸는 그 음악하는 뮤지션들의 능력이란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 사랑 노래를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는 막 사랑에 빠진 그런 환희와 기쁨만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반대의 정서, 그러니까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곡으로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1950년대 중반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곡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1955년에 발표한 앨범인데요. In the Wee Small Hours라는 앨범이고 그 중에 타이틀곡인 In the Wee Small Hours of the Morning 이란 곡을 61번째 꽃곰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정말 유명한 스탠다드예요. 정말 많은 가수와 뮤지션이 그렇죠. 예, 리메이크 커버한 그런 곡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곡을 한 두 곡 뒤로 연결해 볼 생각인데 우선 이 프랭크 시나트라 이 55년도 In the Wee Small Hours라는 앨범은요. 캐피탈 레코드를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보컬리스트, 뮤지션으로서 프랭크 시나트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앨범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1940년대 그 젊은 시절 전성기를 지나서 50년대 초반에 이르르면요. 이제 30대 후반이 되는데 두 번째 아내였던 그 유명한 여배우 에바 가드너와 결별을 하고 이혼을 하고 점점 인기가 사그러져 가는 그 시기가 1950년대 초반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공연이나 음반 계약 이런 데도 난항을 겪고 이혼 해치해서 모든 게 이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걷는 그때 캐피탈 레코드와 계약을 해서 이 앨범을 내므로써 다시 부활하고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앨범이라고 하고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뮤지션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그 전에 젊은 시절에 아이돌이 아니라 아티스트 같은 느낌으로서 프랭크 시나트라가 변신을 하게 되는 그런 앨범이라고 하고 이 앨범의 내용적으로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런 앨범들을 여타 앨범들을 많이 냈는데 가장 성공한 첫 번째 컨셉트 앨범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 개인이 아니고 미국 대중가요에 있어서 굉장히 기억할 만한 컨셉트 앨범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앨범이 이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 16곡이 들어가 있는데 동일한 컨셉으로 묶여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후에 어떤 회한 혹은 실패한 관계, 외로움 그런 컨셉이 있어서 이 컨셉트 앨범이라고 하는 건데요. 앨범 커버도 굉장히 누아르 영화에 나오는 포스터를 연상시키는 굉장히 고독한 모습의 프랭크 시나트라가 탁 서 있는 담배를 들고 서 있는 그런 자켓도 굉장히 유명한 앨범이고요. 이 앨범의 메인 영감이 된 게 53년도부터 이제 결별하기 시작한 두 번째 부인 그 에바 가드너와의 결별이 이 앨범의 영감이 되었다고 하고 그러한 정서들을 모아서 그런 곡들을 다 모아서 이 앨범을 냈는데 그게 사람들하고 소통이 된 거죠. 막말로 폭발을 한 그런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혼이라는 게 있고 시나트라의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나트라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 노래들이 더 이렇게 쫙 다가오는 사람들. 약간 사그러져 가는 것 같은데 캐피탈 레코드랑 계약을 하고 이런 앨범을 내므로써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된 앨범이었다고 하고 In the Wee Small Hours 한밤중 그러니까 새벽 1~2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그냥 아주 이른 새벽에 잠 못 이루는 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동서양을 떠나서 어디나 다 있는 그런 밤에 혼자 깨갖고 잠은 안 오고 그 사람 생각인데 그 사람 나한테 떠나갖고 그런 정서가 가사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이별을 했거나 아니면 할 것 같은 그 남자가 그녀를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는데 혹여 전화라도 올까 기다리기도 하고요. 가사를 보면. 근데 전화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가사가 이렇게 끝나죠. 아주 이른 새벽 그건
당신이 그녀를 가장 그리워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끝나는데, 이러한 그 사랑의 아픔, 소년 같은 그러한 내용의 노래를 결혼만 4번 한 프랭크 시나트라가 굉장히 소문난 바람둥이였더군요. 이번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앨범의 진정성이 약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 곡을 찾아서 들어봤는데, 보컬로는 프랭크 시나트라를 따라올 만한, 뭐 엘라 피츠제랄드도 자기 노래가 아니고 그냥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 리메이크해서 그런지 별 감흥이 없었고,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보컬로는 최고인데 연주곡으로 재즈 뮤지션들이 여러 번 리메이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 생각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버전을 62번째 꼬꼬무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뮤지션은 제리 멀리건입니다. 제리 멀리건이 1963년도에 낸 앨범인데요. 나이트 라이츠라는 앨범이고요. 그 앨범에 담긴 In the Wee Small Hours of the Morning, 라이츠라는 이 제리 멀리건의 앨범은요, 제리 멀리건의 여러 앨범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좋아하는 앨범으로 여러 명이 꼽는 앨범인데요. 제리 멀리건이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하고요. 트럼페터 아트 파머가 이 앨범에선 후르겔 혼을 연주를 하고 있고, 밥 브룩마이어가 밸브 트롬본을 연주하고 있고, 짐 홀이 기타를 연주하고 있고, 베이스와 드럼은 빌 크로우와 데이브 베일리가 각각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섹스텟 라인업의 앨범인데요. 영어 단어 중에 레이드백이란 단어가 있어요. 음악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느긋한, 편안한, 태평스러운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레이드백이라는 단어가 이 앨범을 대표하는 한 단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느긋느긋하고 서두를 거 전혀 없고 아주 지적인 분위기가 모든 곡들을 지배하는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당시 63년 뉴욕에 가볼 수는 없고 가본 적 없지만 그때 그것 중에 가장 세련된 분위기가 담긴 앨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되는데, 이 곡 In the Wee Small Hours of the Morning의 느낌이 원래 사랑을 잃은 아픔이나 상실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리 멀리건과 이들이 함께하는 연주 속의 이 In the Wee Small Hours of the Morning은 좀 이렇게 관조적인 분위기랄까? 새벽에 일어나서 양안 세고 그녀에 대한 생각, 그 사랑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데, 보통이면 잠 못 자고 그렇게 되면 괴로워야 되잖아. 근데 양을 안 샌다니까 그냥 그거를 오히려 그 괴로운 시간을 오히려 즐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즐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원곡에서는 아파, 그거를 담담하게 노래하겠어, 요 정도인데, 이 제리 멀리건의 연주에서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괜찮아, 좋아질 거야 까지 가는 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같은 곡인데 또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게 되게 멋지게 아주 굉장히 차분하고 온화하게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제리 멀리건이 1950년, 그러니까 49년 마일스 데이비스와 쿨을 만든 벌스 오브 더 쿨 앨범에도 참여를 했었고, 쿨 재즈를 계속 자신의 느낌대로 해오면서 60년대 초반에 이르렀는데, 쿨 재즈 자체를 조금 새로운 경지로 굉장히 세련되고 남들이 범접 못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물을 낸 게 이 앨범이 아닌가 하고요. 이 앨범이 나온 63년도에는 그 유명한 스탄 게츠가 보사노바로, 그러니까 보사노바라는 브라질에서 넘어온 장르가 미국에서 붐을 이룰 때인데, 제리 멀리건도 이 앨범에서 보사노바 느낌을 한두 곡에서 내는데, 이 제리 멀리건이 참 뛰어난 연주자이자 작곡가이고 편곡가였던 게, 보사노바를 그냥 남들이 하는 식으로 안 하고 보사노바의 뉘앙스만 가져와서 굉장히 세련되게 연주를 하는데, 이 In the Wee Small Hours of the Morning 다음 곡이 프렐류드 인 E 마이너라는 사실 쇼팽의 곡이에요. 그거를 재즈로 바꾸는데 거기에 리듬을 보사노바를 들여오는데, 남들이 하는 것 같이 나 보사노바야가 아니라 그 드러머 데이브 베일리가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 그 아주 미니멀한 리듬만으로도 보사노바 느낌이 확 나게. 그래서 이 앨범을 들으면서 새삼 제리 멀리건은 참 훌륭한 뮤지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아무튼 놀라운 앨범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곡이 다 좋아요. 네.
이 앨범 제리 밀리건의 나이트 라이츠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 중에 한 명으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 눈에 띄는 앨범은 제가 좋아하는 트럼펫터 아트 파머입니다.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사실은 굉장히 개성 강하고 돌출도 있고 자기 주장이 센 악기잖아요. 모던 재즈 시대에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트럼펫터 중에 아마 이 아트 파머는 가장 온화하고 따뜻한 트럼펫 톤을 가지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평론가 레오나드 페더가 이 아트 파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분은, 즉 아트 파머는 굉장히 여리고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트 파머의 트럼펫 소리, 악기 소리와 이분의 성품과 이분이 하는 음악이 일맥상통하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분 같은데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에 딱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63번째 꼬꼬무는 아트 파머 선생의 그 중년의 연주로 골랐는데요. 1976년 On the Road라는 앨범이고요. Namely You라는 곡입니다. 192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0년대 초반부터 프로 연주자가 돼서 50년대, 60년대 본인의 앨범은 물론이고 여러 뮤지션들에게 뽑혀와서 사이드맨으로 연주도 하고, 59년 정도부터는 매니 골슨이랑 재즈텟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하드밥 밴드를 만들어서 연주도 하고 이랬는데, 1960년대 말이 되면은 이분이 잠깐 몇 년 동안 유럽에 아예 가서 연주를 해요. 여기서부터 제 뇌피셜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1960년대 말에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를 또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퓨전이 들어오고, 막 오네트 콜먼 같은 사람은 아방가르드를 넘어서서 프리 재즈 한다고 그러고 막 60년대가 난리가 났는데,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와, 저건 나랑 맞지 않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내 나름대로, 근데 또 락이 나왔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는데 유럽을 바라보면은 많은 뮤지션들이 그랬지만 비밥이나 정통, 그 메인스트림 재즈를 대우해주는, 그 유럽에서 잠깐 있다가 70년대 초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는데, 이 앨범 On the Road가 76년 연주잖아요. 1976년이면 또 퓨전 재즈가 득세를 하던 시기인데, 나는 나한테 맞는 음악을 할 테야. 제가 이 앨범을 속의 음악을 처음에 들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앨범인데 굉장히 좋았던 게, 아, 이게 76년도에 아트 파머라는 그러한 성격의 뮤지션이 자신의 음악을 꿋꿋이 지켜가고 있구나. 아, 저런 분도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80년대에 다시 정통 재즈가 되살아나고, 퓨전 이런 거 이제 너무 물렸어, 다시 정통 재즈로 가야 되겠어 해서 현재까지 어떤 그 메인스트림 정통 재즈의 물결이 현재까지 올 수 있는데, 어쩌면 이런 분들의 옮겨 타지 않고 자신을 지킨 이런 분들의 연주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앨범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심심한, 다른 재즈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생각하고 들으면 근데 굉장히 자기 결을 지키는 그러한 연주. 아트 파머 선생이 이 앨범에서도 역시 프루겔혼을 연주를 하고 있고요. 아트 페퍼가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고, 피아노는 햄튼 호즈라고 동명 밴드에 굵직하게 50년대에 아주 훌륭한 연주를 많이 남겼던 햄튼 호즈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베이스는 안정감 있는 레이 브라운, 그리고 드럼은 듀크 엘링턴의 손자라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엘링턴이라는 뮤지션이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심심한 연주인 것 같은데, 이 네임류 유를 듣고 있으면은 아주 그 차분하고 온화한 그 분위기가 아트 파머의 프루겔혼, 햄튼 호스의 피아노, 아트 페퍼의 알토 색소폰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들이 만약에 이런 연주를 50년대에 남겼다고 하면은 그냥 수많은 연주 중에 하나인데, 70년대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옛날 거를 지키고 있고, 그 안에서 이 베테랑끼리 서로 그 어떤 교감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훌륭한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트 파머라는 분의 매력, 젊은 시절의 연주, 하드밥하고 그러던 시절의 연주로도 느낄 수 있지만,
48살 정도 돼서 이제 겪을 거 다 겪고 알 걸 다 아는, 그렇지만 난 이런 거야 하고 넌지시 내미는 이 음악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꼬꼬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